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바입니다. 한국 경제 성장률, 그러니까 작년 4분기 실적이 한국은행을 통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 전망치 1.4% 수준을 겨우겨우 달성을 했습니다. 우려는 1.4%치도 다다르지 못하면 어떡하나, 그냥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는데 거의 턱걸이 수준으로 도달을 했고요. 정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거의 수조바닥에 붙은 까자미같이 저공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2022년 딱 반토막 수준으로 보면 되겠죠. 고등어도 이제 제대로 한 마리 고갈비로 구워서 먹지 못하는 두세 토막 내에서 염장으로 졸여서 그때그때 아껴서 먹어야 할 반토막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물론 2023년 4분기 성장률 수치가 전년 동기보다는 2.2% 정도 증가했다는 긍정적인 시그널은 분명히 있었지만, 중요한 건 마지막 찍는 수치도 의미가 있지만 추세라는 것이 제일 포인트에 방점을 찍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수치가 될 수 있는데, 2023년 4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 그러니까 얼마나 성장판이 닫히지 않고 계속해서 키높이를 더해갈 수 있느냐인데 0.6% 정도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일단 수출 급감으로 인한 충격 여파가 심했던 것으로 보이고, 국내 내수가 여전히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민간 소비 부분이 많이 위축이 되어 있고요. 무엇보다도 부동산 부분이 건설 투자 쪽, 지금 자칫 잘못했다가는 벼랑 끝으로 몰릴 수 있는 위기감이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 정도로 부쩍 올라와 있기 때문에 성장률 포인트가 바짝 얼어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일단 건설 쪽은 자금 실적 악화, 게다가 기업 경기 실사지수가 100 이하로 내려앉은 가운데 건전성, 얼마나 위기 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 현금 탄알이 잘 확보가 될 수 있느냐인데, 이건 지금 분양시장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사업 실적 악화가 극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선 바로바로 현장에서 퍼올릴 수 있는 자금을 동원해낼 수 있는 저수지가 거의 마르고 있다는 거죠. 그동안 그렇게 사업성을 무기로 빌려온 자금도 이렇게 기본 수익이라는 저수지가 마르니 당연히 같이 말라가는 거죠. 거의 건설업계는 자금의 대기근 현상, 아프리카에서나 볼 수 있었던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랄 수 없을 만큼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총체적으로 표출이 된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동산 PF 문제가 전면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건설업계 건전성은 갈수록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단지 건설업에만 초점을 맞춰서 봐서 그렇지, 전체 GDP 그래프 추이만 보더라도 아주 명확하게 얼마나 성장률 자체가 흔들거리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2021년도만 해도 4.3% 정도를 찍었어요. 거의 탑을 찍을 정도로 어마무시한 성장 가도로 가는 듯 보였으나, 이때부터 하락으로 가기 시작하는 성장률이 거의 회복 조짐이 보이기 어려울 정도로 2022년 2.6%, 그리고 2023년 1.4% 정도로 내려앉을 정도로 하강이라는 활강의 궤적을 그리고 있는데, 이거 동계올림픽 점프 스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꼭대기에서 쭉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 속도 면에서 제어하기 어려울 정도의 추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데, 비교적 시장 친화적인 현대경제연구원에서조차 올해 성장률을 2.2% 정도로 잡고 있을 정도로 경제 성장률 회복세는 상당히 더딘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전망치 2.1% 정도로 잡고 있고요. 그만큼 올해 2024년도 역시도 경제 성장률은 획기적인 분기점을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 이건 결국 국가 전체의 수익이라는 톱니바퀴가 제대로 돌지를 못한다는 건데, 그만큼 유동성 현금이 개인에게로도 제대로 흘러가지 못하는, 개인 실질소득의 감소라는 마이너스로 갈 수밖에 없는 생산성 경직이 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단지 GDP 성장률이 그래프상에서 놀아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개인의 경제적 자금 선순환에도 직격을 하는 굉장히 예리한 바늘과 같은 역할을 해서 그동안 부품해져 있었던 개인 자산 시장, 특히 한국은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거의 초인류적인 나라 아닙니까? 아파트를 거의 현금 박치게 할 수 있는 현물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선 이런 말이 정말 무색하게 될 정도로 부동산 시장에 빠르게 식어가고 있는 건데, 이거 그동안 그렇게 잘못된 이미지로 부풀려졌던 것들이 이렇게 성장률 저하라는 첨예하게 우리를 찌르고 들어오는 날카롭게 뼈아플 정도의 실질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국가금 간의 경제 톱니바퀴가 둔해져 버린 관계로 그동안 거품은 완전히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빨간불이 들어온 경제 성장률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곳이 바로 부동산이라는 얘기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하반기부터 시작된 서울 아파트 하락세가 그냥 부동산 사이클 상에서 벌어지는 단기적인 해프닝일 수도 있다고 모두들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냥저냥 장기적인 집값 거품 터짐 현상이라는 말에는 기후에 지나지 않을 거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만 올해 2024년도에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확 바뀌었죠. 서울은 5개월 만에 지표상으로 2억 이상이 뚝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8월까지만 해도 평균 거래가가 11억 3천, 정말 미친 듯이 아파트 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 뭐 무슨 콘크리트 닭장 같은 아파트가 10억이 넘어가는 것도 신기한 일이고 그렇게 하락 추세가 본격화되면서 이걸 스탠다드 거래가 9억 6천까지 내려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것보다 더 떨어져야죠. 서울은 아직 갈 길이 너무나 멉니다. 시장 침체 속에서 9억대가 깨지는 건 당연한 일이고 대부분 집을 가지려는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을 적정선까지 집값 하락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 지금 부동산 하락세는 대외 경제적인 요건도 드라이브가 걸린 거지만 인구 구성 비율 자체가 그 본체 DNA가 완전히 뒤바뀌어가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지금 신생아 출산율이 8년 연속 뒤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 일본이 심각하다 하지만 한국은 거의 배로 감소 추세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 연간 20만 명 선도 위협을 받을 정도고 2015년에는 44만 명 정도였는데 지난해 22만 명을 찍었으니 거의 뭐 절반으로 인구가 공중분해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애를 낳지 않는다는 건 다른 한편으로 결혼하지 않겠다는 1인 가구 파이가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다는 거고 부모님 세대처럼 결혼해서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때는 뭐 무지막지하게 출산율이 높았던 때라 정부에서 출산율을 억제하는 표까지 만들었을 텐데 당시 인구 폭발과 함께 집값도 폭발을 했었죠. 그렇게 집값은 그 배후를 든든하게 받쳐줄 수 있었던 인구 증가율이 버팀목일 수 있었는데 이제 뭐 이게 거의 사라져가는 시대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냥 인구 자체가 그 본질적인 캐릭터가 바뀌어 가고 있다는 얘기죠. 결혼해서 애를 안 낳겠다는 게 아니라 아예 결혼 자체를 안 하겠다. 무슨 가정을 일굴 만한 둥지를 틀 수 있는 집값 진입 장벽이 좀 전에 서울 아파트를 예로 들은 것처럼 집값이 빠져도 뭐 거의 10억이 평균 거래가. 아니 사회초년생이 연봉 3천 받아서 집을 살 수 있겠습니까? 자기 연봉과 집값은 비교 가치 자체가 안 되잖아. 그러니 결혼에 대한 계획은 냉혹한 집값 현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냥 뭐 1인 청년 가구로 사는 게 스타트를 끄는 사회초년생에겐 제일 합리적인 선택지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당연히 먹거리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젊은 층은 이제 지방은 등 뒤로 외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수도권 기업 6% 늘 때 경남 쪽은 30% 가까이 사라지는 그냥 지방 소멸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대략 5년 전만 해도 지방 대도시 다운타운만 가봐도 사람들을 북적거렸는데 요사이 전혀 이런 느낌이 들지 않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비지? 라는 뭔가 쾌적함마저도 느끼게 되는 건 그만큼 지방 인구 자체가 눈에 보이게 감소하는 체감도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냥 지방 부동산은 소멸 가구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서울 수도권 아파트가 비틀거리고 있는 추세에 부스터를 달고 지방 부동산은 거의 참사 수준의 하락세로 직행할 가능성 많을 겁니다. 지금 하락 지표만 봐도 당장 대구는 2주간 거래를 봐도 4, 5억 정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성구 중심으로 40%에 육박하는 것들도 속출을 하고 있고요. 고점대 가격을 보면 거의 15억에 육박했던 곳도 있었어요. 그만큼 거품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게 뭐 터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죄다 부동산 가격대에 펌프질을 했던 수성구만 쭉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역시도 낙폭이 상당히 두텁고요. 2주간 거래를 봐도 연제구, 해운대구, 수영구, 강서구 전역으로 낙폭이 확대가 되고 있어요. 이제 뭐 웬만한 곳들 4억 이상 빠지고 있는데 여기도 고점대가 15억이 넘어서는 곳들이 많았던 곳이었고요. 이렇게 지방 아파트들이 대거 그동안 올랐던 상승분을 반납하는 매매 시장의 분위기는 그대로 신축 아파트 PF 사태로 이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분양 장사가 안 되니까 당연히 준공 후 미분양, 악성 미분양으로 고착이 되어버리고 결국 이마저도 해결이 안 되니까 공매 형태로 개별 매각을 진행하는 곳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업 주체가 물건을 팔지 못해서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니까 수익은 제로가 나는 거고 이로 인해서 사업성을 내세워 대출을 받았던 PF 사태가 터질 수밖에 없는 거고 신세계건설 빌리브 헤리티지가 미분양 물량 121가구 통으로 공매로 넘어가게 되는 사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 미분양은 단지 미분양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PF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밖에 없는 수순으로 간다는 거죠.
이런 그림을 선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중국 부동산 시장입니다. 역대급 부동산 침체를 중국이 지금 겪고 있는데요. 아무리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어도 빚내서 집을 사라는 권유에도 수요가 꼼짝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집값이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는데 누가 선뜻 집을 사려 하겠습니까? 중국도 부동산이 자산 시장을 떠받치는 구조인데, 이러다 보니까 부동산 약세장이 곧바로 서민 경제에 급습하게 되고 엄청난 소비 위축으로 인해서 위기의 중국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는데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하고 너무 닮은 거죠. 중국이 이렇게 허덕이고 있는데 우리는 앞으로가 더욱 걱정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경기권 아파트들 보세요. 상당히 심각한 양상. 경기도 용인시 동천자에 고점 12억 7천 찍었던 곳이었는데 6억 5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1400세대 자이 아파트 직격탄 맞았고요. 거의 40%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화성시 메트로폴리스 고점 16억 대비 10억 선에 거래가 됐습니다. 광명시도 고점 10억 대비 5억대, 주공 13단지 거래가 나왔네요. 남양주시에서도 고점 11억 대비 7억 거래, 반도 요람 메이플타운 4억이 넘는 낙폭 기록하고 있고요. 파주시 운정, 화성 파크드림 역시 고점 9억 대비 5억 거래가 나와서 4억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10억 로또 아파트를 불리는 메이플자이, 이번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왔는데 5구제곱 17억 4천 찍었습니다.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10억이 싸다고 말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잠원도 시세를 보면 하락폭이 어마무시하죠. 신반포에 있는 아파트들 대부분이 지금 5억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크로 리버뷰 30평대가 고점 43억 8천을 찍었었는데 12월 30일 34억 거래가 나왔습니다. 거의 10억 가까이 떨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물론 이 동네는 10억이 떨어져도 표가 안 나. 34억이야. 접근 불가. 그래도 10억 로또 아파트라 불리는 메이플자이가 제대로 된 10억 로또가 될 가능성은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강남도 버블 터지면 역대급 하락,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10억 로또 아파트의 비극이 재현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만큼 지금 느슨해진 경제 톱니바퀴와 건설사, 금융권의 유기적인 침체 국면으로 가는 건전성 악화로 상반기는 정말 가시밭길 같은 부동산 상황이 전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여러모로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요즘이죠. 집값이 단기적인 하락세로 갈 뿐이다 라고 말하는 건 시장을 전혀 볼 수 없는 눈을 상실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상 유례 없는 집값 버블 터짐 현상이 있을 가능성 높은 지금의 시기를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관점이죠. 이번 주 2월에 들어서면서 하락폭이 얼마나 꺾일지 잘 지켜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상 유례 없는 사건들이 계속 터져 나오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10억 로또로 불리는 신축마저도 눈물을 삼킬 수 있는 집값 상황이 이어지게 될 것으로 보이네요.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